밥달기 한번 해보려고요. 오척에 달려있는 건데 보여야 되는데, 기본적으로 채비가 날아오면 왼손으로 채비를 잡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목줄을 이렇게 잡습니다. 새끼손가락에서 잡고 이렇게 잡혀요. 보통은 이렇게 잡으면 자연스럽게 나중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힙니다. 바늘 이렇게 잡으면 제일 정확하게 정밀하게 밥달기를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건 지금 많이 뭉쳐져 있지 않은 거죠. 이 정도로 순한 상태인데, 낚시를 할 때 기본적으로 찌를 보면서 왼손으로 뭉쳐놓죠. 압력을 얼마나 줄 건지. 그냥 둥글리는 게 아니고 원하는 만큼 압력을 주고 필요하면 둥글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. 지금 이거는 압력이 있고 확산이 굉장히 많은 밥, 잘 깨집니다. 요즘 물에 들어가면 바로 푹 퍼집니다. 지금도 만지는데도 깨질 정도죠. 세트밥 교불이 이렇습니다. 우선 세트밥 같은 경우는 공기를 품어야 되잖아요. 그러면 이거를 꽉 누르지 말고 떡밥을 한 움큼 쥐고 이렇게 잡으면요, 여기 공간이 생겨요. 여기 이 공간 안에 넣어놓고 압력을 주면 껍데기에만 압력이 들어갑니다. 속에는 안 들어가고. 자, 보여드릴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하나, 열둘, 열셋, 열넷, 열여섯, 일곱, 여덟, 열아홉, 20. 이 정도 만지면 안에 떡이 되죠, 보통은. 그렇지만 이거는 그렇게 떡이 안 됩니다. 푹 퍼지죠. 확산이 좋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안 돼요. 떡이 되는 걸 뭐 막 이렇게 짓이기면 떡이 되겠죠. 덩어리가 치죠. 아까처럼 푹 퍼지지 않고 글루텐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. 이게 지금 굉장히 밥달기 어려운 형태거든요. 자, 바늘을 잡고 왼손으로 성형을 해가지고 좀 깨지기 쉬운 밥이지만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,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거는 거예요. 바늘을 여기다가 이렇게 바늘을 걸고, 바늘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고 가운데를 가릅니다. 확실하게 이 밑에까지 가도록 확 갈라 놓으면 바늘이 이렇게 들어갔죠. 이 상태에서 옆구리를 가볍게 하나, 둘, 셋, 이렇게 하면 옆구리가 눌렸죠. 그 다음에 귀가 안 눌려졌죠. 이때는 밑에는 지금 걸려 있잖아요, 바늘품이. 그러면 위에를 다시 하나, 둘, 셋, 이렇게 하면 돼요.
이러면 센터도 맞고 밑에도 맞고 바늘 품이 보이죠? 이 떡밥은 푸석푸석한 떡밥이니까 좀 갈라지는 틈은 보이지만 위치는 정확합니다. 네, 이런 방식으로 떡밥을 땁니다. 기본적인 공식은 다 똑같습니다. 감자도 똑같고요. 다 똑같습니다. 왼손으로 성형을 하고 약간 이렇게 항상 이게 처음 할 때 이렇게 다처럼 이렇게 딱 걸려주면 좋잖아요. 근데 이렇게 매번 하기가 어렵죠. 우선 배울 때는 여기서 요 엄지로 요걸 딱 잡아 놓고 반을 확실하게 갈라버립니다. 딱 돌리면 갈리죠. 중앙이. 그러면 이 바늘하고 중앙 잡아보면 이게 지금 바늘이 품이 이 안에 이렇게 딱 자리 잡고 들어간 거죠. 확실하게 갈린 걸 확인을 하고 옆구리를 사이드를 하나, 그 다음에 이 튀어나온 부분 있죠? 둘, 셋. 자, 이렇게 됐죠? 그 다음에 귀 하나, 둘, 이렇게.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바늘 카메라를 떠나버렸네.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. 떡밥이 뭐 크건 작건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똑같은데 그래서 두 바늘 같으면 그 다음에 이거는 앞니 점도가 없어. 떡밥에 이 점도가 없는 떡밥이라서 지금 밥 달기 좀 어렵게 합니다. 나는 중에 깨지네. 자, 이거는 이제 낚시를 할 때 찌를 보면서 이러고 막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. 여기서는 달 때는 압력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. 부착시키는 게 목적이고 이제 기본적으로 모양하는 건데 왼손에서 성형을 해놓고 오면 제일 먼저 밑에부터 처음에는요 이렇게 정확하게 딱 찔러 놓고 어디가 센터지 이렇게 하고 고정시키고 확 갈라주고 바늘 여기 돼 있나 이렇게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그리고 귀 하나 둘 이렇게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. 자꾸 해도 이게 안 맞을 때도 있고 뭐 명인도 안 맞을 때 있어요. 자꾸 연습하는 거죠.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? 낚시할 때보다 집에서 연습하면 더 안 됩니다. 이상하게. 이 줄이 노르기 때문에. 그 다음에 뭘 하냐 하면 이렇게 걸기가 어렵잖아. 시간이 걸리고 그럼 이제 바늘을 눕힌 채로 바늘을 딱 이렇게 고정을 시켜 누르지는 않아요. 그냥 뭐 살짝 눌러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가볍게 고정을 시키고 줄을 확실하게 갈라버립니다. 그러면 딱 당기면 바늘이 밑에 걸리죠. 이렇게 걸린 걸 확인하고 옆구리를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귀 하나 둘 그리고 윗바늘도 똑같은 방법으로 잡고 확실하게 바늘 가르고 밑에 걸친 거 확인하고 옆구리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센터 맞는 거 확인하고 하나 둘 셋
이렇게 합니다. 이렇게 이제 푸석푸석한 밥이라 가지고 좀 달기가 애매하네. 그 다음에 벽에 이렇게 바르기도 하죠. 이 떡밥은 이렇게 해도 점도가 안 나와요. 점도가 많은 글루텐 이런 것들은, 그 다음에 뭐 바닥 낚시, 속꼬줄이 떡밥 이런 거, 어분 이런 거 점도 많이 생기잖아요.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해놓고 떼서 쓰면 됩니다. 자, 보시면 바늘로 고정시키고, 이 상태에서 떡밥을 줄을 팽팽하게 당긴 채로 떡밥을 돌리면 이게 푹 파입니다. 이렇게 센터가 파이죠. 그 다음에 살짝 당기면 바늘이 밑에 딱 닫히대가 걸리죠. 이 상태에서 세 손가락으로 옆에서 동시에 한번 누르면 이렇게 삼각형이 됐죠. 튀어나온 요 삼각형을 다시 한번, 사실 이러면 거의 끝났죠. 그럼 센터가 어디지? 센터, 지금 이 상태에서 맞춰진 센터가 있죠. 이 줄에다가 맞춘 채로 여기다 맞춰서 센터를 잡는 거죠. 줄의 긴장도를 살려가면서 귀를 눌러주고, 살짝 당겨가면서, 이러면 이제 센터를 맞춰가는 밥이 되는 거죠. 자꾸 드네. 내가 습관이 돼가지고. 또 해볼까요? 이거는 뭐 맨날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. 밥이 크면 어떻게 하느냐? 크면 벌써 뭐 1.5cm, 2cm 되면 우선은 밥이 둥글게, 최대한 둥글게 하고 잡고, 줄로 가운데를 확 반틈을 가르고 당기면 떡밥이 가운데에다가 딱 단 모양으로 걸립니다. 그때 사방에서 한 번, 두 번, 세 번, 그리고 줄은 당겨 놓으면 이게 어디 센터 어디쯤 되겠죠. 이 당긴 채로 하나, 둘, 셋, 이런 방식으로 자꾸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 바늘이 밑에 품에 딱 얹혀 있죠. 이렇게 얹혀 있고, 이렇게. 이거보다 밥이 더 커지면, 뭐 예를 들면 저기 포테이토 할 때 막 떡밥이 이만큼 크다. 이것도 방법은 다 똑같아요. 잡어가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넣어야 된다. 바늘 고정시키고 줄을 확실하게 밑에까지 갈라주고, 바늘을 당기면 살짝 걸리죠. 완전히 확 당기지 않아도 돼요. 위치만 확실하게 고정되면 되니까. 이 상태에서 옆구리를 눌러주고, 근데 이게 밥이 너무 크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하면 삐져나오잖아요. 이럴 때는 이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눌러주기도 합니다.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압을 줍니다. 이 안에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하나, 둘, 셋, 넷, 이렇게. 그러면 이게 사방에서 압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. 됐죠? 여기서 할 일은 이제 귀만 눌러주는 거예요. 귀를 누를 때도 전체적으로 이 안에다 넣어야죠. 이 떡밥이 크니까 손가락 끄트머리가 누르고, 나머지는 이 품 안에서 압을 딴 데로 이제 밀려 나가지 않도록 잡아주고, 팽팽하게 해서 여기서 귀만
센터가 어디지? 귀만 확인하고 다시 귀만. 네,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 압력을 더 주고 싶으면 전체적으로 주셔요. 전체적으로 옆으로 돌려가면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. 항상 이 줄은 펴져 있어야 돼요. 안 그러면 이게 물속에 들어가서 이게 띵 충격받으면, 지금은 이게 센터가 맞으니까 충격을 받아도 위치가 이러고 있잖아요. 아니면 이게 이렇게 휙 이렇게 돌아가 있다고. 그래서 목줄을 항상 펴준다는 거를 생각을 꼭 하시고, 그 다음에 찔러 넣기. 찔러 넣기는 바늘 이렇게 잡고요. 둥글게 한 다음에 그대로 넣고 끝까지 딱 밀어 넣고, 목줄이 찌그러질 정도는 하지 말고요. 살짝 눌릴 정도로만 넣고 다시 줄을 팽팽하게 긴장감을 준 상태에서, 방법은 똑같습니다. 둘, 셋. 그 다음에 딱 보고 어디 중앙이지? 하나, 둘, 셋. 네, 똑같습니다. 방법은. 이게 뭐 쉽게 빠지고 그러지는 않아요. 이것도 중요한 건 중심이 맞나 안 맞나가 중요한 거니까. 이거 바늘 위치를 조절하기가 좋죠. 찔러 넣기는. 지금 이거 같으면 뭐 깊게 찔러 넣을 경우에는요, 그 걸쳐달기 안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. 이렇게 접듯이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. 이러면 바늘 위치가 아마 깊게 들어가겠죠. 일반 걸쳐달기처럼. 예, 밑둥에 요 끄트머리에 바늘이 보이네요. 이 정도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으면 각자 개성이겠죠. 근데 보통 찔러 넣기는 잘 빠지라고 찔러 넣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. 바닥층 공략할 때 고기가 떠오르는 걸 막을 때 바닥에 떡밥을 넣어놓고 이제 채비를 회수할 때 그냥 들지 않고 가볍게 챙지를 톡 이러고 하면 이게 쏙 빠져요. 그때 찔러 넣기를 많이 합니다. 그때 할 때 보면 아까처럼 이렇게, 예를 들면 뭐 세트 낚시 집어제 할 때도 공기를 머금게 하죠. 보통 그렇게 할 때도 이거를 깊게 안 넣고 바늘 끝이 살짝 나오게 이렇게 해가지고 옆구리만 딱 눌러주고 귀도 안 누른 채로 이렇게 넣으면 목내림이 딱 되고 나서 쑥 빠져요. 아주 쉽게 빠져요. 일부러 이렇게 단차 바닥 낚시할 때 일부러 이렇게 조절을 하고 집어제 압력을 최소화 시켜가지고, 그러니까 바늘의 깊이를 조절할 때 찔러 넣기가 아주 유용하죠. 깊이 넣기도 하지만 이렇게 바늘 끝이 싹 보이게 해놓고 겉면만 만져놓고 이러고 넣는 거죠. 쑥 빠지죠. 네. 찔러 넣기도 잘 해야 됩니다. 찔러 넣기 하면 이쪽 손에 자꾸 묻어서 좀 낚싯대도 묻고 이러는데, 낚시 잘 하려면 뭐 할 수 있습니까? 찔러 넣기 해야죠. 그리고 떡밥 모양도 예를 들면 그 감자 낚시 할 때 최대한 안에는 압력을 주지 않고 겉에는 동글동글하게 해가지고 내리는 경우도 많거든요. 그때는 떡밥 엄청 크게 달아서 내리고 할 때도 보면 이게 달렸죠, 센터가. 근데 귀를 안 누르고 아예 동글동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. 안에 압력이 잘 살아있는 케이스예요. 이렇게 둥글게 걸리는 데가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, 또 여기서 귀만 가볍게 딱딱 눌러주는 이런 유형도 있고,
또 어떤 분들은 조금 길쭉하게 나는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거의 원뿔처럼 다는 분들도 있고, 사람마다 스타일은 좀 다른데요. 제가 좋아하는 명의는 이 밥의 형태가 바닥은 이렇게 딱 요렇게 딱 되고 여기만 끝만 탁 눌러.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이렇게 약간 뭐랄까 요런 형태. 예. 밑에는 빵빵하고 귀만 딱 눌러진, 예. 이런 형태를, 이게 생각보다 사이즈에 비해서 밥살이 많죠. 이렇게 하면 이런 형태로 낚시하는 분들도 있고, 또 어떤 분은 뭐 길다랗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길게 말아 올리는 스타일도 있어요. 이렇게 말아 올리는 스타일. 뭐 이렇게 달든 저렇게 달든 자기가 원하는 만큼 구사해낼 수 있으면 되죠. 이렇게. 이게 저도 가끔 말아 올리는 스타일을 쓸 때가 있는데, 떡밥이 좀 부드러워지고 수분이 많고 점도가 많은 상태에서 좀 늘어지겠다, 그러니까 이탈이 쉽게 되겠다 싶으면 이 바늘 위에 목줄 이만큼까지도 잡아야 되잖아요. 그럴 때는 이렇게 제가 그냥 하는 방법입니다. 이거 가지고 접어요. 다시 접어요. 그 다음에 형태를 만들면서 뽑아 올려요. 이런 식으로. 이렇게 합니다. 이면 바늘은 안에 밑에 있죠. 밑에 있는데 이 위에 여기 목줄, 이만큼 목줄 달려 있죠. 부드러운 밥을 할 때, 그러니까 흘러내리기 쉬운 밥, 유지력이 약한 그런 점도 많은 밥을 할 때는 부득이하게 목줄을 태워야 돼요. 이 자리에. 그러니까 그냥 뭐 얌전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태우기도 하고요. 근데 아주 부드러운 밥은 일을 하다 보면 바늘이 딸려 들어가 버리는, 이건 기술적으로 잘 하셔야 돼요. 근데 이렇게 태우면 여기가 위에가 약해요. 이게 좀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주 쓰진 않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손에 붙인 채로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. 한 번, 두 번 해놓고 말아 올려요. 밑둥 만져주고. 이런 형태. 이 길쭉한 모양의 밥이 먹여야 될 때 유효할 때가 많습니다. 이런 식으로. 좀 딸려 올라가도 안에 붙어 있고 이러니까 유지력이 아무래도 좀 나은가 봐요. 그 다음에 더 부드러운 밥일 때는 저는 이게 막 주르르 흘러내릴 정도, 이거보다 막 투척하면 막 뚝 떨어질 밥,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. 그럴 때는 바늘 귀 위에 손을 다쳐가지고 밴드 때문에 안 되네. 바늘 귀 위에 요 끄트머리 있죠. 여기다 갈라놓고 여기서 기본 성형을 다 해버립니다. 하면서 줄을 당기면 이렇게 딸려 내려오죠. 밑에 압력이 좀 들어간 상태에서 바늘을 만나도록 이렇게도 합니다. 이러면 부드러운 밥이라도 유지력이 좀 나을 수 있습니다. 다만 이게 이제 어려운 게 위에 귀를 잘못 잡으면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, 저도 지금 보면 밑에 기둥을 얼마나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. 이렇게
바늘 보입니다. 이렇게. 그러니까 이게 뭐 밥을 잘 다는 사람은 뭐 어떻게 해도 잘 달겠지만 저는 밥 달기를 진짜 못했고 지금도 저는 마음에 안 들거든요. 제 밥 달기 하는 거. 그래서 막 궁리궁리 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도 하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방금처럼 이렇게 접어 달기를 할 때는 아예 그 성형을 할 때 내가 여기 접을 걸 계산하고 성형을 하죠. 그래야 맞으니까. 근데 왼쪽 성형 다 돼 있을 때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. 갈라놓고 그냥 붙이면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점도가 좀 있는 밥을, 부드러운 밥을 빨리빨리 막 넣어야 될 때는 손이 급하잖아요. 10초 만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. 바로 연습. 채비가 나왔는데 빨리 넣어야 되고 조금 덜 만진 상태고 막 급하게 하다 보면 그럴 때가 되면 좀 덜 만졌네 이럴 때는 해가지고 센터를 맞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합니다. 이럴 때는 막 잘 먹어줄 때죠. 이게 속도는 나중에 올려야 되는데 처음에는 정확도를 먼저 하고 나중에는 속도도 올려야죠. 속도도 올려야 됩니다. 나중에 그냥 계속 뭐 이렇게 낚시터가 노지에서만 낚시를 하거나 이제 이러면 이제 얘기해가면서 이렇게 한번 누르고 항상 이렇게 하죠. 항상 이렇게. 이러면 템포가 늘어집니다. 천천히 하게 늘어집니다. 집에서 오래된 떡밥 묵혀놓지 마시고 이런 거 하세요. 꺼내가지고. 항상 속도 연습도 필요해요. 일단 속도는 왼손에서 70% 이상이 다 끝나야 돼요. 이거 그냥 바늘에 걸친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끝나야 되고 그래서 딱 받으면